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GS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GSE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도시가스라고 한다면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가격 등락폭으로 인해서 주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전통적인 에너지인 석유나 천연가스 이 가격 등락폭에 대한 이슈가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보복을 한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보복을 하면서 전쟁까지 갈 경우에는 이 석유나 천연가스 가격 상당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GSE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GSE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GSE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NG, CNG, 그러니까 가스 업체이죠. 이 LNG라고 한다면 천연가스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천연가스를 중동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도입을 하게 되고, 한국가스공사는 도매가로 각 회사에게 가스를 팔게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중동 이슈가 있죠. 천연가스를 중동에서 사오다 보니까 이 중동 정세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뉴스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좀 보자면은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벌해한다면서 이 보복 움직임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럼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전통적인 에너지인 석유나 천연가스 이러한 것들이 가격 상당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이 GSE도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천연가스를 중동에서 도입을 하게 되고, 이 한국가스공사가 이 도매가로 각 회사에게 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제가 이 GSE가 얼마에 가져온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른 자료를 인용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 GSE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에게 한 줄당 19원 정도에 가져온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GS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거의 비슷한 가격에 좀 가지고 오겠죠. 근데 소비자 요금은 얼마인지 좀 살펴보자면 1메가 줄당 21원이에요.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도매 요금과 이 소비자 요금을 비교해 보자면 2에서 3원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19년도 도매 요금 13원, 소비자 요금은 15원, 2020년도 도매 요금은 11원, 소비자 요금은 13원, 그리고 2021년 12원, 14원, 2023년 19원, 21원. 지금 약 매년마다 2에서 3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 이상에 대한 마진은 못 붙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가스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면 도시가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하나, 이 마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은, 이 도시가스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 가치, 이익이 개선이 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사실 천연가스 기업들이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이 기업 가치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테마라는 단어예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좀 주가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주가, 그러니까 차트 보면서 또 이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오늘의 흐름은 0.52% 상승 마감을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3일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짧게 보실 분들은 딱 이 3일 이평선이나 5일 이평선까지는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딱 여기까지 480일 이평선까지는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사실 GSE가 제일 중요한 점이 이 부분이에요. 이 저항대,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해 주는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이고 있다. 만약에 이 돌파를 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이 가격 라인대가 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만약에 이 저항 라인은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 잠깐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72,000주 정도 매도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외국인이 81,000주 매수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뭐 기간 같은 경우는 뭐 한 주밖에 팔지는 않았는데 금투에서 한 주 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기관에서의 관심 상당히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이 GSE 긍정적인 흐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어느 정도 매도세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에서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흐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좀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살펴보자면, GSE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으로 키움증권 창구에서 19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JP모건 서울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JP모건 서울 22만 주 정도 매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2위로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IM증권에서 오늘 63,000주 누적 순매수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S증권 5만주, DB금융투자 42,000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이 JP모건 서울이 오늘 매수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JP모건 서울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GSE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JP모건 서울 창구를 좀 유심하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이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어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